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은 채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 시청자분 중에 닉네임 보시면 아시겠지, 영어로 되신 분이 있어요. 에드워드 AP1님이 있어요. 저분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에요. 최근에 자주 들어오신 분인데 저분이 애틀란타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애틀란타에 거주하신 지가 22년. 22년 살았으면 사실상 한국을 까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분은 시민권자예요. 완전한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온라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겉머외, 겉머리 외국인. 예. 진짜 겉머리 외국인이에요. 뭐 그래도 외국 땅 가서 잘 살면 됐지 뭐. 우리나라가 지금 하도 이제 개판이다 보니까. 외국 땅 정착하는 게 어렵지. 정착만 하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아무튼. 저분이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복사할게요. 이거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저분이 채팅창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요즘 세상에서 매기려고 하는 사람 많고 내 편은 별로 없네요. 베프놈은 결혼하고 애 낳더니 연락도 없네요. 20년 친구인데. 그럼 역으로 물어볼게요. 오래 알고 지내면 반드시 연락을 해야 됩니까? 오래 알고 지내면 무조건 규칙적으로 연락을 해야만 합니까?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해요. 이거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여러분. 좀 친하게 지내면 뭐 한 달에 몇 번씩 전화해야 되고 모임을 가져야 되고 아니 어디 참석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임이나 연락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과 난 친하지 않다, 별로 관계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뭐 친하더라도 서로 사정이 있으면 못 보는 거야. 친하더라도 각자만의 속사정이 있어요. 그건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이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좀 난 그런 거 싫어하거든. 오래 알고 지내기 때문에 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이게 제형적인 한국식 마인드야. 나 정말 싫어하거든 이거. 왜 오래 한다고 속속들이 다 알아야 돼요. 오히려 난 이렇게 생각해. 오래 알고 지냈으면 그 사람의 세세한 부분,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 그 치부에 관한 것들은 오히려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정반대로 가잖아. 정반대로 가서 그걸 건드려서, 이 영리를 건드려서 싸움이 난다거나 극한 상황까지 가는 걸 정말 무수하게 많이 봤어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런 연락에 굉장히 목을 매요. 이거 전 세계 최강이야,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나라가 없어. 뭐 카톡, 문자, 전화, 아니면 만남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내가 보니까. 이 한국이나 특유의 약간 좀 정문화? 그런 거 생각하는데, 물론 이 정문화가 좋은 것도 있어요.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거나, 모르는 사람한테 손을 내민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요즘에 그러기 어려운 세상 아닌가?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아, 붕어 형 너무 각박하게 얘기하시네. 붕어 형은 항상 얘기하면 너무 냉정해. 냉정히 살아야 되시고. 지금 너무 우리가 살면서 가려야 될 거, 살펴봐야 될 게 많아졌어요. 생각보다 많아졌어. 제가 어제가 아니지. 어제 아래, 이틀 전에 제가 마지막 썰을 기억하실 거예요. 직장인 여직원은 그냥 여자로 보면 안 된다고. NPC로 보라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그만큼 남자 입장에서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진 거예요. 이제 이전 사회에 돌아가기 힘들어.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지기, 이런 것 좀 신경 안 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한국 문화에만 유독 좀 강한 것 같아요. 뭐 10년지기, 15년지기, 20년지기. 이 지기 문화가 너무 심한 것 같아. 맞잖아요. 자, 에드워드님 잘 들으세요. 애 낳았던 연락도 없다. 그럼 사이 나쁜 거예요?
사이가 나쁜 거야? 원래 결혼하면 연락 없어요. 원래 각자 바쁘면, 바쁘고 사기 어려우면 아무리 몇 년직이라도 연락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잖아. 그러면 뭐 근황 같은 거 전화할 수 있지만 이게 그런 게 있어. 내 처지가 안 좋으면 굳이 이 사람한테 내가 내 근황을 알려야 될까? 이런 것도 있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뭔가 자기 처지가 안 좋으면 뭐 사업해서 말아먹었다거나 시험에서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누구랑 만났는데 헤어졌다거나 결혼 파토 났다거나 이러면 연락할 수 있으면 연락을 안 해요. 왜냐? 내 치부를 드러내면 내가 자존심 상하거든. 그냥 안 좋은 얘기하면 서로 관계가 소원해질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뭔가 좋은 일 있을 때, 내 상황이 나쁘지 않을 때 연락을 할 수 있어도 뭐 살기 어렵고 힘들고 자기가 뭔가 극복하기 힘든 게 있으면 사실 연락을 잘 못해요. 왜 그런 말 하잖아, 한국 사회에서. 야, 힘들면 연락하지 그러냐. 막상 힘들어봐. 막상 그 입장 돼보세요.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하려고 상당히 겁이 나요. 내가 이 사실을 알린다는 게 굉장히 뭔가 무서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프, 뭐 영원한 우정, 뭐 중마고 이거 유독 이제 동양권 특히 한국 사회에서 유독 강조하는 건데 그럼 왜 그렇게 배신이 많아?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좀 나쁜 얘기인데 가장 배신을 잘하는 사람이 몇 년지기로 대표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일컬어지는 사람들. 저 컬이 저게 아닌데. 아, 일컬어지다 맞구나. 한국 사람들 유독 배신 당하고 뒤통수 많이 당하죠. 누구한테 당할까요? 물론 에드워드님은 이제 미국이니까 덜 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이런 게 굉장히 비비재해요. 한국은 굉장히 배신공화국이에요. 배신공화국. 뒤통수공화국. 누가 날 통수 떼지 모르거든요. 특히 한국 사회 내가 겪어보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면 이런 배신을 때리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사람, 투자했는데 먹고 튀는 사람. 이 사람 믿었는데 나한테 갑자기 뭐 돈을 치는 사람. 아니면 이 사람 믿고 뭐 내 여친 같아 보여줬는데 내 여친하고 바람난다고. 이런 게 대한민국에서 정말 많잖아. 근데 정작 그렇게 나한테 배신을 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바로 몇 년지기 오랫동안 알고 지낸 뭐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아니 한 동네에서 나고잖아. 물론 정말 친한 사람 소중해요. 친한 사람 친척 소중합니다. 소중한데 우리가 범죄에서 보는 사례들,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은 물론 요즘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어떤 거 알아야 되느냐면 우리나라는 불특정 다수의 범죄가 잘 안 일어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뭐 죄 없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막 범죄 있고 피해 입는 사례 나오잖아요. 그런 거 열받죠. 아니 아무 원한도 없는데 왜 그러는가? 당연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일어나니까. 외국 같은 게 불특정 범죄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미국은 특히 더 심하고요. 에이핀이 안 그렇습니까? 특별한 원한이나 애증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보다는 당장 오늘 처음 봤는데 뭐 권총 들고 뭐 주먹질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게 미국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에드워드. 지금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한국은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뭔가 특별한 원한이나 미움을 살 게 없으면 사실 나한테 100%는 아니지만 억울한 일이 발생할 경우는 별로 없어. 그러면 우리나라의 웬만한 범죄나 어떤 그런 안 좋은 일은 모르는 사람한테는 웬만해서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는 사람한테 벌어지고, 그리고 이 배신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벌어집니다. 물론 이게 친구한테만 벌어진 게 아니라 애인한테 벌어질 수 있고, 직장 동료, 심지어는 가족들, 형제들까지도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있어요. 오래 알고 지내면 잘 퍼져요. 경계심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경계심이 있는데, 좀 친하고 이 사람과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하잖아요. 그럼 경계심 완전히 풀어버려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배신을 때린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가장 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친해질 때 내가 당신보다 나이 많은데 말 좀 나도 될까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말로 오면 친해지잖아요. 아니, 술 먹고 밥 먹고 좀 같이 좀 보면 이제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가까이 지낸 사람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한테 정말 소중하게 대하고 자세하겠지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억울한 일 겪고 좀 힘든 경험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그것도 몇 년지기예요. 물론 몇 년지기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보통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뭔가 썰 같은 거 있잖아요. 고민사연 같은 거 보면 뭐 그런 거 많잖아. 뭐 15년지기 친구한테 내 여친을 뺏겼습니다. 믿고 맡겼던 친구한테 사기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술자리 중 한 방 싸워가지고 이빨 두 개가 부러졌습니다. 이런 거 진짜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에드워드. 아니면 뭐 같이 알고 지낸 친구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투자했다가 이 친구 갑자기 연락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랑 가장 친하게 지낸 사람이 앞가림하고 사는지를 잘 봐야 돼. 잘 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고 하면 안 돼. 우리 그 에드워드 님이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이제 타지에 살다 보니까 한국인도 보기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애틋할 수 있어. 그런데 차라리 있잖아, 나이 먹으면 서로 모르고 사는 게 다행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어딘가에 잘 살고 있겠지. 뭐 결혼할 바쁘니까 나는 고충이 있으니까 연락 못 하겠지. 맞잖아. 무슨 뭐 사이가 막 극도로 안 좋아가지고 뭐 서로 절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야. 이 친구가 아마 결혼하면서 이제 자기 일도 바쁘고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보니까, 특히 미국이라는 땅이 땅덩어리 넓고 요즘에도 먹고 살기 힘들고 미국도 인플레이션 사회라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을 텐데 바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친구 입장을 생각해봐. 그 친구 입장에서 결혼하고 애 낳으면요, 한국 사회도 바빠요. 한국 사회에서도 결혼하고 애 낳으면 얼굴 보기 힘듭니다. 사실상 절교예요. 왜냐?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고 애 낳으면 시간이 없어요. 애 돌보느라, 집안일 하느라, 여가생활 보내느라 시간이 없어요. 거기 올인해야 되거든요, 한국 사회는. 거기다 이제 결혼 안 한 사람하고 얘기를 해도 공감대 형성이 안 돼.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 입장 얘기하고, 결혼 안 한 사람은 안 한 사람 입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충돌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원해져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몇 년지기, 뭐 15년, 20년, 25년 이런 거에 너무 좀 운을 띄우면서 너무 이런 거에 좀 관계에 집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인간 사이라는 게 오래 알고 지내도 이런저런 이유로 연락이 안 될 수 있고, 각자에게 갈 수 있고, 서로 마음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연연하십니까? 뭐 연락이 안 되면 어딘가에 잘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마음 두지 말고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